오랫동안 방치됐던 김윤정 씨의 손은 과연 그 기능과 흉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검사 결과 그녀의 손은 특히 왼쪽 새끼손가락의 관절 변형이 심한 상태였다. 이 피부도 사실 여기 와 있어요. 앞뒤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어느 한 면이면은 그쪽 면만 이제 펴주면은 결과가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를 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수술이 2번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화상 재건 수술은 화상이 생긴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시작한다. 제거할 흉터가 줄어들어 피부를 이식할 면적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김윤정 씨의 손 제거는 손등과 손바닥으로 나누어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화상으로 오그라든 피부를 제거하고 굽어있는 손가락들을 펴서 다시 굽지 않도록 지지해줄 철심을 박는다. 그 다음 사타구니에서 피부를 떼어내 손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잘라낸 후 이식한다. 이후 손가락의 철심을 제거하면 흉터뿐 아니라 손가락의 기능까지도 재건된다. 새끼손가락 아주 완전히 관절이 다 굳어서 그 피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펴놨어요. 최소한도 70-80% 이상은 기능을 찾을 겁니다. 아마 쓰거나 지구 쓰고 뭐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올해 4월 역시나 화상으로 인해 왼손의 재건 수술을 받은 4살 박이 태랑이. 태랑이 어디서 나야 했어? 이쪽 손? 여기야. 그래. 여기요. 화상 때문에 오그라붙어서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던 태랑이의 손은 이제 이식한 피부가 좀 거무스름할 뿐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수술 전이랑 180도 틀려졌죠. 네, 저는 너무 좋아요. 태랑이 저렇게 수술해서 손이 이렇게 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태랑이가 화상을 입게 된 건 막 18개월에 접어들었던 지난 2008년. 아침밥을 먹으려다가 일어난 갑작스런 사고였다. 계란찜 뚝배기랑 놓고 상을 딱 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손을 짚는다고 짚었는데 뚝배기에 손이 들어간 거야. 사고 이후 엄마는 뜨거운 음식은 절대로 아이들 상에 놓지 않는다. 지금은 혼자서 자유롭게 밥 공기를 잡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의 기능을 회복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태랑이의 손의 상태는 심각했다.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요? 이렇게요. 네.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거의 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물건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박수 치는 거는 못했죠. 손에 변형이 와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남들과 다른 손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태랑이는 신경질을 자주 내고 점점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로 변해갔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가야 너 손 왜 이래? 그러면 이렇게 숨기고 계속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쪽 손 오른손으로도 이쪽 손을 왼손을 흉내도 내보고 예, 엄마 나는 여기랑 여기랑 안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로 손이 회복되자 다시 구김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태랑이. 재건 수술은 손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태랑이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재건해 주었다. 잘했다 싶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몰랐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간혹 들고요. 그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외상 중에서 피부의 가장 넓은 면적을 손상시키는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다리 이런 데 있으면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 목에 있으면 머리도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시기가 꼭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해주는 것이 결과는 많이 좋아요. 사실은. 이곳은 힌두교의 성지 겐지스 강입니다. 성형수술은 기원전 6세기 이곳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힌두교 성전 베다를 보면
아버지나 남편은 행실이 나쁜 아내나 딸의 코를 벨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율법으로 보장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코가 없으면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코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재건 성형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온몸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몸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귀여운 남매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김수진 씨의 집.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 하지만 부엌 일을 하면서도 김수진 씨의 눈길은 자꾸만 가족을 향한다. 그녀는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도 갑작스레 찾아온 유방암. 하지만 암과 싸우는 것은 김수진 씨만이 아니다. 이제 겨우 4살인 큰아이도 간암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우유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자길래 이제 병원을 큰 데로 좀 가봤어요. 종양 크기가 14cm가 넘어서 간암 3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9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에게 암이 발견된 것은 생후 10개월 무렵. 간암의 일종인 감모세포종이었다. 이후 항암 치료와 수술로 이어지는 힘든 치료 과정을 아이는 잘 견뎌냈다. 이게 간 절제술 받을 때 그 외과에서 수술 자국이에요. 아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많이 울었죠 그때. 겨우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그녀에게 덜컥 암이 찾아온 것이다. 사흘 후 수술을 하게 된 김수진 씨. 다행히 암의 진행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요. 이게 작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작은 건 줄 알았는데 MRI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한쪽을 다 도려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다 잘라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죠. 뭐 여자의 상징 같은 건데 이제 먼저 생각한 게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좀 첫 번째로 좀 제일 많이 됐었죠. 여자로서 가슴을 잃는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김수진 씨는 유방절제 수술과 동시에 재건 수술을 받기로 했다. 크기는 작지만 왼쪽 가슴에 고루 퍼져 있는 암 조직들을 제거한 후 곧바로 이루어지는 이번 재건 수술은 보통 9개월에 걸쳐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유방 재건 수술과 달리 한 번에 모든 재건 과정을 끝낼 예정이다. 2기, 3기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즉시 재건하자고 권하지는 않아요. 혹시 겨드랑이에도 이렇게 전이가 됐고 혹이 너무 크고 막 그러면은 혹시나 재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제해내시고 나중에 2, 3년 혹은 5년 지난 다음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다 받은 다음에 지연 재건하십시다.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리죠. 이렇게 초기인 경우에만 즉시 재건하자고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수술 당일 암 조직 제거 수술은 외과의 정민성 교수가 맡았다. 유방 절제 수술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재건팀이 들어와 본격적인 유방 재건에 들어간다. 유방 재건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아랫배 피부와 근육을 이용하는 아랫뱃살 조직 이식술. 암세포가 있는 유방은 전이나 재발을 우려해 넓게 혹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필요한 크기만큼의 아랫뱃살을 혈관과 함께 떼어내 가슴 크기에 맞게 잘라낸 후 절제한 가슴 부위에 이식한다. 이때 다른 재건 수술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괴사를 막기 위해 동맥과 정맥 등 혈관을 살려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편 유방에 맞춰 모양과 크기를 다듬어 봉합한 후 유두를 만들어주면 마무리된다.
100%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 환자들하고 얘기할 때 한 90%에서 95%는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양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감촉도 그렇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감각도 회복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